12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쉬 크립토 이런 얘기해요.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다. 이건 단기 변동성이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12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더 빠졌죠. 10만 달러 깨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10만 달러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건데, 재밌습니다. 시장의 어떤 이런 유기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장난치기에도 참 그렇고, 또 흐름이라는 게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 약간 거만한 거죠. 개미 주제에. 특히 경험 없는 개미 주제에 뭔가 이 단기 흐름을 올라타서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있는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건 상당히 약간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 같이 할래. 강세장에서의 하락은 좋든 싫든 게임의 일부다. 상승하는 중에 약간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번 급락이 나올 때마다 감정이 악화될 것이다. 당신의 임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말 되게 저는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의 목표를 수익의 극대화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개미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끝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상투에서 최대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고, 대체적으로 한 무릎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면 다행이고, 상투는 아니고 어깨나 가슴 정도에서 매도를 해서 이 무릎과 가슴 정도에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게 지극히 현실적인 개미의 투자 스탠스 목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개미의 어떤 그런 정말 유리 멘탈로서는 페이퍼 핸드인데, 어떻게 엄지발가락 끝까지 떨어진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고 언제가 고점인지도 모르는데 상투 언저리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 못하는 게 개미의 심리인데, 그런 건 진짜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목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익절해서 수익화하는 게 개미로서는 그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이 될 거야 라는 걸 이 사람은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해왔어요. 나는 7만 달러 이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2% 물량을 매주 매도할 거야. 7만 달러 위에 있다라면. 그런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보다 훨씬 크게 매도를 하거든요. 수익화를 할 때. 그래서 그게 편안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개미들은 아무리 전문 트레이더,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미들은 정보 접근성도 제한적이고 아주 제한적이죠. 극도로 제한적이죠. 정보를 우리는 사서 소비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나 SNS 채널이나 이런 데서 공짜 정보를 얻어보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심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짜 정보는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가능성도 높죠. 그냥 흘러다닌다고 다 정보는 아니니까. 근데 공짜니까, 공짜 정보는 다 그냥 공짜 수준인 거니까, 그 중에서 공짜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를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개념인 건데,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다. 공부해도 어렵고, 공부를 안 하면 답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차트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40 이런 거 특히 이때 사이클이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갈수록 완화되고 있어요. 사이클마다. 다음 사이클은 더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큰 손들, 기관들, 국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아래로 빠지는 변동성의 폭도 이전과 대비했을 때 줄어들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폭등의 폭도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일단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40% 급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강세장 와중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거 이미지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보세요. 생각났을 때마다. 그래서 멘탈을 조금 다잡아야 되고, 이걸 나는 패닉셀을 하면서 내 자산의 손실에 계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평소에 공부를 잘 해놓고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빵 하고 왔을 때 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이건 이제 투자자의 역량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오늘 지금 반나절 사이에 펼쳐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가 굉장히 아주 많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매번 정리했던 내용들을 거의 종합판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분석까지 싶은 생각도 들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주로 올타임 하이를 돌파한 뒤에 관심을 갖고 이미 가격이 4배에서 5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진입한 경우가 많다. 개미들은 시간적 관점 없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달린다. 반면 바람직한 전략은 이와 정반대인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시간적 관점이 없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내하는 그런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막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면은 막 달려들잖아요. 경험 없는 개미들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야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 돌파했대, 그때 막 달려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안 좋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적용이 된다. 최근 XRP나 수이가 보여줬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상당한 상승이 진행된 시점이고, 이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다. 아니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다 이제 수익 볼 타이밍에 그 직전에 올타임 하이 돌파했을 때, 아직 고래들이 수익화하기 전 그 애매한 때 들어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 개미, 경험 없는 개미한테 진짜 어렵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직 움직임이나 관심이 적은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처럼 1년 동안 60에서 70% 하락을 경험한 자산에 주목하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시장 관심이 적을 때 매수해야 잠재적으로 보상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노리는 게 이런 건데 이게 어렵죠. 행동으로 옮기기가.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만 이야기할 때 진입하는 것은 이미 시점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승한 자산을 사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 가장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이익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그냥 복잡하게 공부 안 하고, 선수들 경험이 엄청 풍부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만 얘기할 때 그 프로젝트를 수익화하는 경우, 그리고 진짜 강세장에 정점 언저리구나, 정점 근처구나라는 그런 인간 지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SNS에 나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뭐 이런 스포츠카,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를 매수했다라는, 이 비트코인 수익을 통해서 페라리를 매수했다라는 그런 사진들로 자랑질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사이클의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인간 지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도 함께 만드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강한 정신력, 확신, 충분한 리서치가 필수적이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은 분열된 의견을 보이고 있고, 나 역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시장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충분한 리서치가 필수적이다. 리서치가 있어야지 확신을 할 수가 있고 강한 정신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답이다. 뭔가 요행을 바라고 누가 오른다던데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며칠 전에 뭐 민코인 같은 거에 올인을 했다라고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오늘 거의 반토막 났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그거 어떻게 견딜 거야? 내가 공부하지 않고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은
정신력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 공부하고 있는 거는 충분한 리서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그래야지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확신을 할 수가 있고,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어떤 시장의 급변동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 강해야지 시간의 힘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시간의 힘이잖아요. 시간의 힘. 감히 시장의 시간을 이겨내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어떻게 이겨 그걸. 인간 주제. 그리고 특히나 개미 주제. 더군다나 경험도 없어. 욕심만 있어. 그냥 부자만 되고 싶어. 막 이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겠죠. 그런 심리를 활용해서 막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사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은 호구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피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크고 작은 사기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당하지 않으려면 내 역할을 해야 된다. 나의 의무가 있다.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충분한 리서치를 하는 게 필수적인 나의 의무다. 이런 부분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장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몇 번 더 올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와요, 중간중간. 그래서 그 중간중간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이 새벽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반대포패 아저씨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외국인 분석가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방향성은 잘 잡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다들 또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꼴배기 싫은 밈을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뭐 증시도 함께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로 인해서 주저앉았는데, 뭐 증시도 주저앉았고, 이런 이미지는 참 누가 만드는 건지 참 잘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만 주저앉은 게 아니다. 위험자산 시장이 함께 지금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반등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이 시장에 지금 적극성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 트럼프 일가가 민간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전폭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심란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